먼저 이제 분자적인 것과 그램 분자적인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자적인 거는 가장 미시적인 아주 중심에 있는 진료 자체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분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가타리가. 그래서 그 욕망의 단위가 처음엔 이렇게 설명해요. 눈은 눈의 욕망이 있고 코는 코의 욕망이 있다. 우리가 같은 신체 안에도 다양한 욕망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눈의 욕망은 보는 거잖아요. 코의 욕망은 냄새를 맡는 거고 눈으로 냄새 맡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같은 신체, 같은 한 사람에 있는 신체지만 각각의 신체들이 각각의 욕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기관들은 각각의 욕망들이 있다. 이렇게 처음엔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럼 어디까지 그 욕망이 가냐? 분자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욕망을 표현한 게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고요. 그 분자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욕망이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그 분자들이 모였다라는 의미의 그램 분자를 형성한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같은 표현, 같은 의미인데 두 개의 용어를 다 씁니다. 그래서 그램 분자라는 용어도 쓰고 몰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둘 다 의미상으로는 분자에 대립되는 어떤 모여서 만들어진 욕망의 단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램 분자에서 분자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관 없는 모음이었잖아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목적을 가진 것을 기관이라고 해요. 눈도 하나의 기관이죠. 봐야 되는 거예요. 코도 하나의 기관이고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위장도 하나의 기관이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장도 하나의 기관이죠. 뭐 펌핑을 해야 되고 피를 순환시켜야 되고 폐도 하나의 기관이고 숨을 쉬게 해야 되고 각각의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목적들이 다 있는데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무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태아 속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 아직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뭐 2개월 첫 달 2개월 뭐 4주 5주차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태아 단계 혹은 알 새 닭이나 새로 생각하면 알 안에 있을 때는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는 상태를 이제 기관 없는 몸, 기관 없는 신체라고 했는데요. 분열 분석적 입장에서의 기관 없는 몸은 평탄화시키는 건 맞지만 기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극한에,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는 알을 기관 없는 신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예 경험이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잘못하면 또 기관이 생기거든요. 이 사회장 속에서 요구하는 기관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장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한번 맛보고 극한을 넘어서서 기관 없는 다시 아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기관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있지 기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 그게 어 7강이었나 8강이었나 그쯤 될 텐데 이제 분열 분석이 지향하는 바에서 탈주선이 타는 지점을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임계점에 이르고 그 임계점을 통과해서 특이점이 발생할 때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임계점이 안 와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변화를 추구하고 그 임계점이 다다라야 특이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기가 넘는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 가서 극한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열망할 때까지 극한에 가지 않으면 기가 넘는 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기가 넘는 몸은 내가 그냥 오늘부터는 난 탈주선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통과했을 때, 그래서 극한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 기가 넘는 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초과해서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게 기가 넘는 몸인 겁니다. 극한, 초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의 사회장의 그 편집증적인 상황을 이미 알고 나야 기가 넘는 몸이 나오는 거지. 그걸 아직 모르는데 기가 넘는 몸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책에 보면. 전제군주의 몸은 어떤
힘에 의지하는 상태. 그 자본의 몸은 탈주를 하지만 다시 초코드화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그램 분자적으로 갈지 분자적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기가 넘는 모험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기가 넘는 모험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기가 넘는 모험이 출현했을 때 그 기가 넘는 모험의 입장에서 다시 자기의 이 기가 넘는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봐야 임상존재로서의 분열증, 이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탈영토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토지의 몸, 전제군주의 몸, 돈, 자본의 몸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뭐 토지의 몸은 없을 수도 있죠. 현대 사회에는 그냥 뭐 자본의 몸만 있을 수도 있죠. 이걸 어쨌든 이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가 넘는 몸이 다시 자본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전제군주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과해야 탈영토화의 과정으로 가서 임상 존재로서 그런 기간 없는 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